제가 오늘 준비한 발제 제목은 AI와 데이터로 풀어가는 스마트 관광입니다. 네,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에 필수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공장화 여부에 의해 기업의 존폐가 갈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전환 여부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성장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이 짧은 문장이 디지털 전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직관적인 인사이트를 주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제 인생에는 사실 굉장히 훌륭한 스승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기술의 변화를 빠르게 체감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뒤처지는 게 아니라 이를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셨던 교수님이셨고요. 제가 그 교수님으로부터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배우고 이를 연구와 수업에 적용해보면서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더 좋은 미래를 선물해 주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요. 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나 부족하고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산업의 변화가 너무 빨라서 산업의 미래를 예측해보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저는 오늘의 이 자리가 모든 분들의 이런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관광과 디지털 전환 이 개념 둘 다 사실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 것 같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스마트 관광 도시 책에서요. 이 두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빌려서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개인적 차원의 디지털 전환이 일어난다면, 즉 소셜미디어나 모바일 플랫폼 등의 기술을 개인의 관광 경험에 적용하는 단계는 스마트 관광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디지털 차원이 조직적으로 확대될 때 스마트 관광 생태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디지털화의 영향력이 사회적으로 전파될 뿐 아니라 글로벌화될 때 스마트 관광 도시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스마트 관광과 관련된 차원을 구분해서 설명드리기보다는 스마트 관광의 핵심이 되는 요소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스마트 관광을 다시 정의해보면요. 스마트 관광은 통합적인 노력을 수반한다고 합니다. 이 통합적인 노력에는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병합할 뿐 아니라 선진화된 분석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유의미한 경험과 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스마트 관광이란 더 나은 여행 경험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위한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스마트 관광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성과와 미래 과제를 탐색하기 위해서 스마트 관광 선행 연구 분석을 실시했고요. 스마트 관광의 핵심 축이 되는 데이터와 분석 도구를 소개한 후에 이를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며 제가 오늘 준비한 발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스마트 관광 선행 연구 분석입니다. 스마트 관광 선행 연구 분석을 위해서 스코푸스에 등재된 스마트 투어리즘을 키워드로 포함한 아티클, 컨퍼런스 페이퍼 리뷰 총 1056개의 문서를 파이썬의 리스터디 패키지를 활용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이는 리 등의 선행 연구에 어떤 연도 구분과 재현점 등을 참고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2008년에 처음으로 스마트 투어리즘을 키워드로 포함한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2016년 이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017년 이후로 스마트 관광 연구가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2020년 이후에는 가파른 상승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등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많은 스마트 관광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너무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의 경희대학교 스마트 관광 연구소 소속 연구진분들의 성과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각 시기별로 스마트 관광 연구의 주요 연구 트렌드 확인을 위해서 각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분석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에 해당하는 스마트 관광 연구 1기에서는요. 개인화된 경험을 위한 미디어 활용, 미디어 인식 및 행동 의도, 관광 목적지 인식과 관련된 연구 주제들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서 소셜미디어와 같은 다양한 기술이 개인의 인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에 해당하는 스마트 관광 연구 2기에서는요. ICT를 활용한 관광지 서비스, 관광 인식 및 추천 의도, 스마트 비즈니스 에코시스템과 관련된 연구들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서 미디어의 활용이 고객 경험을 넘어서 관광 산업으로 확장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에 수행된 연구에서는요. DMO와 관련된 연구들, ICT 블록체인,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관련된 연구 주제들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서 블록체인으로 ICT의 영역이 확장될 뿐 아니라 관광지를 넘어서 스마트 관광 도시로 그 영역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수행된 연구에서는요. 중요도가 높다고 표시된 연구 주제들 외에 그 외의 토픽들에 저는 오히려 주목하고 싶은데요. 클라우드 컴퓨팅, 챗봇, VR 등으로 그 기술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고요. 이를 활용해서 관광 산업의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이제 방점으로 둔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습니다. 스마트 관광 선행 연구 분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 관광 연구 초기에는 개인의 기술 사용에 초점을 두었다면 2기와 3기로 넘어가면서 더 다양한 데이터와 기술이 산업에 적용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수행됐던 연구에서는요. 클라우드 컴퓨팅, 챗봇, VR 등과 같은 기술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활용되는 방안에 대해서 제언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관광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서 스마트 관광과 관련된 주요 연구 현황과 키워드를 알 수 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스마트 관광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유명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사에서는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레포트를 출판했고요. 이 출판된 레포트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데이터의 중요성입니다. 보이시는 레포트에서도 생성형 AI와 같은 선진화된 A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수적이다라는 제언들을 하고 있어서요. 저도 마찬가지로 관광 디지털 전환과 AI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가 사용 가능한 질 좋은 데이터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옐프닷컴이라는 미국에서 많이 활용되는 리뷰 사이트에서는요.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15만 개의 업장에 700만 개에 육박하는 온라인 리뷰와 사용자 데이터셋을 정말 통 크게 공유하고 있고요. 이를 활용한 데이터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유명 대학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 공모전에 참여하거나 이를 활용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질 좋은 데이터가 공유되면 저희는 실력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고용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빅데이터 셋의 공유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면에 보이는 AI와 머신러닝 커뮤니티인 케글에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옐프 데이터셋을 활용한 코드가 약 250개 정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중에 하나를 캡처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옐프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 과정을 포함한 이 코드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바로 연구와 수업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질의 데이터가 공유되면 저희가 전 세계 유능한 인재를 활용해서 필요한 기술을 축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도 관광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광 데이터 활용 공모전에서는요. 한국관광공사 투어 API와 카카오 오픈 AP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그럼 API가 뭐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API와 관련된 짧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API는 일종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에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요. 사용자 인증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저희가 요청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데이터의 액세스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부 허용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분별한 데이터 수집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데이터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웹 스크레이핑을 위해서 저희가 헤비 코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준 게 API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나 아니면 자료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게 되면 현재 한국공항공사 투어 API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리스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 데이터를 접속하시게 되면 공공데이터 포털로 연결되게 되는데 이 공공데이터 포털에는 관광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연구와 수업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파이썬을 통해서 투어 API에 있는 정보를 다운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짧은 튜토리얼을 준비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전체 코드를 이제 첨부해 놓았으니 관심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청 주시면 이제 전체 코드가 담긴 파일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관광 데이터를 이해하고 산업에 필요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AI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관광 전문가들이 왜 AI 역량을 갖추어야 되냐, 그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에 보이다시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경우에는 기술적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들은 그들만의 코어 컨텐츠가 없다라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관광 전문가의 경우에서는요, 산업의 이해가 굉장히 풍부하시지만 아직까지는 AI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요,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넘어서는 데이터 분석 능력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산업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제안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산업의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과 협업할 수 있는 어떠한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는 어떠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드립니다. 그럼 이런 AI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래밍으로 시작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I 알고리즘을 구현하기에는 파이썬이 적합하고요. 통계 분석을 위해서는 R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개만 사용해도 웬만한 데이터 분석들은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하신다라고 하면 파이썬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과 주변의 조언들을 어떤 참고를 했었을 때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 배우기보다는 저희가 가진 기술을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셋에 적용해보는 경험이 더 유용하다라는 부분들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리소스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GitHub은 대표적인 어떤 개발자들의 커뮤니티입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 개발된 기술과 튜토리얼이 공유되고 있고요. 이제 개발자들은 계속해서 기존의 알고리즘에 비해서 성과가 좋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공유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알고리즘이 실제로 관광 데이터를 적용했었을 때 저희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낼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개발자가 아닌 사용자로서 개발된 기술이 데이터에 맞게 파인 튜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필수적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린 GitHub에서 센티멘트 애널리시스, 즉 감성 분석으로 검색 결과 약 9만 개의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코드를 쉽게 실행해 볼 수 있도록 샘플 데이터와 함께 코드 전체를 제공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에 대한 언어만 이해만 있다면 코드를 크게 수정하지 않고도 내가 가진 데이터를 통해서 쉽게 원하는 프로젝트가 가능합니다. 또한 챗GPT의 발전도 이러한 기술의 허들을 크게 낮추어 주었습니다. 제가 챗GPT에 감성 분석을 실시하고 싶다라고 요청한 결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를 줍니다. 그럼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이 코드를 파이썬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저희가 가진 데이터에 적용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이러한 자료들은 영어에 최적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API를 이렇게 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 API 서비스를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에는 감성 분석, 챗봇 생성, 얼굴 인식 등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감성 분석을 예시로 잠깐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네이버 API를 등록하시게 되면 이렇게 인증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해야 할 일은요. 파이썬에서 그 인증 정보를 입력하시고요. 테스트하고 싶은 문장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럼 문장별로 감성 분석 결과를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전체 코드를 첨부해 놓았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보기에는 좀 복잡해 보여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저희가 수정해야 되는 이제 문장은 딱 3줄입니다. 인증 정보를 입력하는 저 2줄과요. 그리고 테스트하고 싶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 3줄만 이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시면 감성 분석 결과를 쉽게 도출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코드를 공유 드릴 수 있고요. 혹시 시도해 보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사례는 데이터를 통해서 관광 예측 모델을 개선한 사례와 약자 관광 사례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고 나서 뉴노멀 시대의 관광 산업의 고민이 무엇이냐? 국내 외래 관광객의 수요가 예측이 안 된다. 그래서 얼마나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도 준비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사례는요. 사회가 불안정한 시기에 어떻게 하면 관광 수요를 저희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담은 연구입니다. 제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년 동안 홍콩 폴리텍 대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갑자기 중국 반대 시위가 일어나게 되면서 특히나 저희 학교는 막 불탔고요. 도로가 마비되고 그다음에 여행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저희 발이 묶여버렸고요. 굉장히 애석하게도 이렇게 학교가 불타고 지하철이 운행하지 않아도 저는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에서 이 현 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무언가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뉴스 데이터를 통해서 관광 예측 모델을 개선한 사례입니다. 기존의 관광 수요 예측 모델이 과거 정량적 데이터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19나 이런 사회적 데모처럼 급변하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관광 목적지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혹은 이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관광 수요 예측 모델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그 목소리를 뉴스 데이터를 통해서 담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국인, 미국인의 홍콩에 대한 국가 이미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뉴스 매체에서 보도된 홍콩에 대한 기사를 분석했고요. 이러한 뉴스 토픽을 예측 모델의 외생 변수로 포함을 한 후에 외생 변수를 포함한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 간의 예측력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뉴스 외생 변인을 포함한 모델의 경우에서 이제 확실하게 예측 모델의 정확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나 미국 언론의 역할이 중국 언론의 역할보다 더 크다라는 부분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평상시에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데모 시기에 데이터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았는데요. 데모로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는 뉴스 외생 변인의 효과가 더욱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까와 달리 미국에 비해서 중국의 언론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던 부분은 관광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고 특히나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더더욱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은 데이터셋들 중에서 특히나 텍스트 데이터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약자 관광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관광객들이 가지는 관광과 관련된 제약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종사자들이 가지는 어떤 고충과 관련된 연구들을 이제 텍스트 분석을 활용해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정신건강 이슈를 가진 신체적 장애와는 다르게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회에서 그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관광과 가지는 고충과 관련해서 저희가 발견한 점을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폐, ADHD, 우울증 등 정신건강 이슈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요. 관광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관광과 관련된 경험을 추출한 후에 이를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광과 관광 제약과 관련된 주요 토픽 30개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이를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이런 관광 제약을 여행 단계별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엔터테인먼트와 관광 활동과 관련된 토픽입니다. 제가 처음 이 토픽을 발견했었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조금 당혹스러웠습니다. 연구 주제가 관광 제약이었었고요. 나머지 토픽은 그 자체로 관광 제약임이 너무나 분명했는데 어떻게 쇼핑과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활동이 관광 제약일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고요. 고민이 되는 그 문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활동이 일부 집단에게는 제약으로 인지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령 일반적인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아니면 일상적인 이런 쇼핑과 같은 활동들이 누군가에게는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고요. 기내에서 어떠한 지루함을 줄여주는 기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큰 소음이자 방해물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지된 제약의 범위가 다르구나. 내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즐거워했던 일상적인 활동들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나 아픔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게 됐고요. 이러한 불편한 감정들이 결국에는 관광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세심하게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발제의 주제는 스마트 관광과 디지털 전환입니다. 하지만 이에 근본이 되는 관광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는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빅데이터와 AI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좋은 도구이자 어떠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모두가 행복한 스마트 관광도시 구축을 위해서 관광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동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문장을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발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